동일 고무벨트는 전동벨트, 컨베이어 벨트, 크롤러, 언더캐리지 등의 고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2년 10월 1일 현재 DRB 동일의 전신인 동일 고무벨트에서 인적 분할 형태로 분할되었고 2012년 10월 19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년 말 현재 회사의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DRB 동일이고 전체 지분의 44.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DRB 동일과 특수관계자 등 지분을 합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들이 69.7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말 현재 8,398명의 소액 주주들이 전체 지분의 29.86%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업년도의 자본금 변동 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주식 배당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당 발행가액은 500원이었습니다. 주식 배당은 배당으로 현금 대신 주식을 교부하는 것인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기타 자본 항목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무상증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통 주식수를 보면 1365만 주를 발행했고 그동안 감자 등으로 소각된 주식은 없었습니다. 우선주 발행 내역도 없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당 현황입니다.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동시에 실행해 왔습니다. 주당 현금 배당금은 2019년과 2020년에는 100원이었습니다. 계열 회사들의 현황을 보면 DRB 그룹은 국내에 6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이외에 7여 개 국가에서 제조 및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장 법인은 DRB 동일과 동일 고무벨트 2개 법인입니다. 2020년 말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국내에 위치한 DRB 유니온 벨트유너 법인입니다. 2020년 말 자산 총액은 74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동일 고무벨트의 주요 사업 부문은 고무벨트 부문과 기타 고무 제품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무벨트 부문에서 V벨트와 컨베어 벨트 등을 생산하고 있고 기타 고무 제품 부문에서 크롤러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무벨트 부문과 기타 고무 제품 부문의 매출액 비율은 각각 57%,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무벨트 부문의 매출액이 기타 고무 제품 부문에 비해 약 320억 원 수준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각 사업 부문의 생산 제품의 판매 가격은 전기 대비 변동폭이 아주 미미해서 연간 실적이나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매입 원재료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품목으로 구분하여 공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동안의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면사, 혼방사, 천연고무, 합성고무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019년에 비해 모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 사업 부문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면 고무벨트 부문에서는 매년 수익성이 증가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0년 고무벨트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7.1% 수준이었습니다. 기타 고무 제품 부문의 경우에는 2019년에 5.4%로 3개년 중 가장 높았고 2020년에는 4.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판매 현황입니다. 국내 매출액의 경우에는 1,100억 원 수준을 전후로 등락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1,063억 원 수준으로 3개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의 매출액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타로 분류된 지역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9년과 2020년의 고무벨트 부문의 수주 현황입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신규 계약 금액이 소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기말 현재 공사계약 잔액이 27억 원 수준 높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 고무벨트의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입니다. 제조 원가와 판관비로 기록된 연구개발 비용의 합계 금액은 2019년에 28억 원 수준, 2020년에는 2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두 개 연도 모두 매출액 대비 지출 비중은 1.1%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에 외부감사에는 성현회계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안경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 변경이 있었고 2020년까지 3개연도 모두 감사 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말에는 전기 대비 자산 총계가 2% 감소했고 부채 총계는 13.7% 감소했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모두 2% 수준씩 감소했고 전체 자산 감소액은 5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부채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122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 내역을 살펴보면 현금이 175억 원 수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매출 채권 등을 비롯한 기타 항목들은 모두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유동자산이 30억 원 수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 내역을 보면 단기 차입금부터 기타 유동부채까지 모든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의 증가가 단기 차입금 등의 조달로 인해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증가 내역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금은 175억 원 수준 증가한 것인데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에서는 현금이 감소했고 영업 활동으로부터 230억 원 수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20년 동안에는 유동성 수준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변동 내역을 보면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수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 배당 이외에는 다른 증자 내역이 없었으므로 주식 배당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 대비 이익잉여금이 62억 원 수준 증가했고 이것은 당기순이익의 증가분에서 배당을 차감한 차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를 보면 자본금 증가 내역은 주식 배당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익잉여금도 앞에서 예상한 대로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총 포괄이익에서 배당을 차감한 금액만큼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전기 대비 7.2% 감소한 2,431억 원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원가와 판관비의 절감으로 인해 전기 대비 매출 총이익은 적게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은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금융비용과 기타 손실이 크게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10억 원 수준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당기순이익은 72억 원 수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비용 내역을 보면 외환차손과 외화환산 손실로 인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잡손실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잡손실 17억 원의 경우에는 어떤 항목인지 더 이상의 공시 내용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비율을 살펴보면 예상했던 대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모두 2019년 말 기준으로도 문제 없는 수준이었는데 2020년 말에는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